Union Road. Hurry. My God, you just jumped out of my stomach. Out of here. We're out. Yeah. 1999년 10월 2일 미국 텍사스 스티븐 비어드는 고통 속에 깨어났는데 자신의 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장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의식을 바로 잃지 않았고 당황한 채로 침대 옆 탁자 위에 전화기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븐 비어드는 자신의 내장이 뱃속에서 튀어나와 있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신고 접수대원은 바로 구급대와 경찰들을 보냈지만 전화를 끊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스티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그저 잠에서 깼을 뿐이라고만 호소했죠. 스티븐은 아내 셀레스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 옆 건물에서 자고 있던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간 구급대원들은 처음 스티븐의 상태를 보고 수술 부위가 터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관들은 침실 바닥에서 산탄총의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게이지 산탄총에서 방금 발사된 탄피였습니다. 스티븐을 이송할 준비 중 부인 셀레스테가 나타났고 비명을 지르며 부상 부위에 다가섰지만 의료진들이 저지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이 이용하던 의료기기의 소음 때문에 따로 자고 있었다고 했죠. 스티븐은 의료 헬리콥터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스티븐 비어드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해군에 입대했고 전쟁 후 대학에 입학해서 이후 백화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장에서 일하는 동안 첫 번째 아내 앨리스를 만나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댈러스에서 라디오와 광고에서 일했으며 말단 직원에서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텔레비전이 등장하자 그는 오스틴 최초의 독립 TV 방송국을 공동 창립했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국은 1985년에 초창기 폭스사의 원래 계열사 중 하나가 되었죠. 방송국 지분 일부 매각 후 그의 자산은 94년에 최소 $10,000로 추정되었습니다. 1994년 미국의 일반적인 지역의 주택 가격은 $160,000 정도였습니다. 1993년에 부인 앨리스가 암으로 사망하고 스티븐은 불과 2주 만에 컨트리클럽에서 일하던 종업원 셀레스테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셀레스테는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빼앗긴 상황이었는데 스티븐이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995년 2월 18일 당시 70세였던 스티븐은 32세였던 셀레스테와 재혼했고 이후 셀레스테의 딸들이 성인이 되기 한 달 전 친자 입양을 했습니다. 부유한 지역 유지였던 스티븐의 총격 사건은 일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티븐을 쏜 범인으로 트레이시 놀린 타를튼이라는 35세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타를튼은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저명한 변호사의 딸로 텍사스 최고의 대학교인 A&M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이후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1994년 오스틴의 보피펠이라는 서점에서 관리자가 되었는데 출판계에서 인정받아 신문기사에 그녀의 의견들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과 달리 트레이시는 심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거하던 동성 연인의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 트레이시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티븐의 부인 셀레스테를 만났죠. 셀레스테는 남편 스티븐과 가족들의 입원 권유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셀레스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셀레스테, 정말 아름다워. 너의 길고 부드러운 몸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야. 스티븐의 총격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트레이시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스티븐의 부인 셀레스테 비어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에 경찰들이 트레이시를 찾아가서 산탄총을 수거해왔습니다. 경찰의 탄도 검사 결과 스티븐의 침실에 있던 탄피와 일치했고 트레이시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트레이시의 산탄총은 아버지가 선물한 것으로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1,000짜리 이탈리아산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스티븐을 공격한 사람은 침실이 어두워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고 스티븐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7차례의 수술을 거친 후 그의 상태는 안정되었는데 2000년 1월 21일에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의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원 4일 만에 혈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티븐의 사망 전 부인 셀레스테는 스티븐 옆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고
남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내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셀레스테를 사랑했던 여성이 그 남편을 공격했기 때문에 셀레스테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트레이시가 셀레스테 비어드를 사건에 연루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티븐이 사망한 후에도 사건의 증거조사는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검찰들은 트레이시에게 사실을 말하면 형을 깎아주겠다고 변론 협상을 제안했지만 트레이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2001년 2월 16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앉아 오스틴 신문을 읽던 중 셀레스테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셀레스테가 바텐더이자 파트타임 바밴드의 음악가인 콜 존슨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였습니다. 분노한 스테이시는 검찰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고 그들이 18개월 이상 기다리던 말을 했습니다. 셀레스테가 꾸민 일입니다. 셀레스테는 1963년생으로 친부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단 한 번 만났고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인들에게 양아버지가 자신을 4살에서 12살까지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이후 입양된 형제에게도 성적인 학대를 당했고 자신이 사춘기 때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셀레스테를 비롯한 입양된 형제들은 시설을 오가야 했습니다. 셀레스테는 17세에 임신하여 폭력적인 첫남편과 결혼했고 쌍둥이 딸 제니퍼와 크리스티나를 낳았습니다. 첫남편은 1996년에 자살했고 혼자 2딸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개월 동안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컨트리 클럽에서 리트리스로 일하던 중 스티븐 비어드를 만나기 전에 2번 더 결혼했습니다. 스티븐은 아내의 장례식 2주 만에 셀레스테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셀레스테에게 열렬히 구애하며 자신의 재력을 자랑했습니다. 1993년 크리스마스에 그는 셀레스테에게만 $6,000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3,000짜리 손목시계, 그리고 새로운 포드차를 선물했습니다. 또 스티븐은 보험 사기로 인해 셀레스테가 지게 된 $2만 배상금을 지불했고 양육권 분쟁 소송 자금을 지원해 양육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동거를 시작했는데 주변에는 셀레스테가 스티븐의 가정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95년 2월 8일 그와 셀레스테는 혼전 계약서에 서명 후 결혼했습니다. 셀레스테가 이혼하면 $50만 외에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후 셀레스테는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만 용돈을 받았지만 충분치 않았고 한 번의 쇼핑에 $5만 쓰기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스티븐의 순자산은 약 $1,200만 추산되었는데 결혼한 지 불과 4년 만에 셀레스테는 $100만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고 두 사람은 종종 그녀의 지출에 대해 말다툼을 했습니다. 셀레스테가 1998년 연휴를 위해 $30만 가까운 돈을 지출하자 스티븐이 셀레스테의 신용카드를 빼앗겠다고 선언했고 셀레스테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셀레스테는 정신병원인 세인트 데이비드 파빌리온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트레이시 타를튼을 만났습니다. 트레이시는 셀레스테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매우 유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셀레스테가 먼저 자신의 병실로 들어와서 키스했고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고 했죠. 트레이시의 상담사는 트레이시가 자신에게 결혼한 여성에게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스티븐을 쏘기 전날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륜을 조심하지 않았는데 트레이시의 직장인 보피펠 파티의 사진에는 셀레스테가 트레이시의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시의 직장 동료는 트레이시가 셀레스테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직장 동료들에게 소개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오픈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여성은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심리치료사는 셀레스트가 자신에게 따로 스스로 레즈비언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시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셀레스테의 딸들은 두 여자가 침대에서 있는 것을 적어도 2번 이상 목격했고 딸들이 추궁하자 셀레스테는 트레이시는 레즈비언이고 나를 사랑해. 웃기지 않니?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티븐도 두 여인이 입술에 키스하는 것을 본 후 그는 트레이시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트레이시는 셀레스테와의 결혼을 꿈꿨고 그녀는 스티븐 비어드를 사랑의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셀레스테의 딸들에 의하면 셀레스테는 결혼 후 남편에 대한 혐오감을 점점 더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을 두고 뚱뚱한 놈이나 늙은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전 남편 마르티네즈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셀레스테는 트레이시에게 스티븐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레이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여성은 함께 스티븐을 없애기 위한 여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썩게 한 다음 수제 보툴리즘을 만들어내서 핫도그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을 음식을 먹고 멀쩡했을 뿐만 아니라 좋아했습니다. 또한 셀레스테는 스티븐의 보드카 병을 가져다 190도짜리 술 에버클리어로 채웠습니다. 스티븐이 술을 마시고 기절했을 때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를 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셀레스테는 그의 음식에 수면제를 뿌려보기도 하고 한 번은 엑스터시정 10개를 뿌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스티븐과 셀레스테가 유럽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 되자 셀레스테는 트레이시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이 여행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레이시가 구치소에 있는 9개월 동안 둘은 정기적으로 전화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테가 히스테리컬하게 행동하면서 둘은 합의하에 헤어졌습니다. 트레이시는 발륨을 과다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셀레스테를 사건에 연루시키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테의 재혼 소식을 신문에서 읽고 마음이 바뀌었죠. 기사에 따르면 셀레스테의 결혼은 둘이 헤어진 지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셀레스테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픈되어 있었기에 많은 증인이 재판대에 섰고 셀레스테는 트레이시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셀레스테는 값비싼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인 측은 트레이시가 정신적 질환 때문에 셀레스테와의 관계를 혼자 꾸며낸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셀레스테의 딸들이 증언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딸 크리스티나는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트레이시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으며 둘이 키스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어머니와의 대화 녹음들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셀레스테의 절친한 친구 도나 군매는 셀레스테가 트레이시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Let you into his home, loved you, honored, obeyed you, and you violated him and murdered him. You are guilty. Shame on you. 재판 결과 셀레스테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셀레스테는 최소 40년을 감옥에서 복역해야 하며 80세가 되어야 가석방 자격이 생깁니다. 스티븐의 재산은 그의 친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입양딸들인 크리스티나와 제니퍼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셀레스테는 스티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고 스티븐과 공동 소유였던 부동산을 팔아 $100만 이상을 얻었지만 대부분은 변호사비로 지출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공범인 트레이시는 셀레스테가 유죄라고 증언하는 조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8월에 풀려났습니다. 트레이시는 언론 노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수감 이후 인터뷰에서 셀레스테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고 그녀의 무죄를 믿는 단체가 조직되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상속인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셀레스테는 죄수 5명과 함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요리법이 담긴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골드디거 킬러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